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미국 대선이 막바지 개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편 투표가 급증한 데다 초박빙의 경합 지역이 많아서 승자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264명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돼 승리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 표만 세면 자신이 쉽게 이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줄 소송전을 예고했던 것에 이어서 대선 불복 의사를 명확히 한 건데요. 이 불복 이슈가 시장의 리스크로 반영이 될지 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의 상승세로 장을 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까지 5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현재는 2,410선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개장 이후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현재 0.22%의 낙폭으로 840선 초반대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취임 첫날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할 것이라고 발언을 한 가운데 오늘도 친환경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은 LG화학과 삼성 SDI를 비롯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특히 강하고요.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던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가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고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급등 흐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 오늘은 KT가 개장 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앞서 호실적을 발표했던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와는 달리 이번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 영업이익은 6.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시 무선과 IPTV 사업은 성장하면서 올해 누적 영업이익은 3분기 만에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현재 주가는 0.4%대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종목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기다렸던 가장 큰 이벤트, 미국 대선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방향성 어떻게 나타날지 저희 주챔쇼와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유튜브 댓글들도 스피드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들 많이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도 이제 조금 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태고 코스닥은 낙폭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시장 최근에 주가가 워낙에 좀 많이 흔들렸고 네. 그래서 많이 걱정들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는 꽤 강한 상승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사실 시장 자체는 예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강조드렸던 것은, 대선이라는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시장은 흔들릴 수 있고, 다만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때, 주가는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미리 얘기를 해드렸죠. 그동안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누가 당선될지에 대한 명확하게 좀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잡힐수록 주가는 또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도 역시 이번 시장은 좀 잘 이겨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포 영화를 볼 때, 아주 무서운 공포 영화를 볼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보면 굉장히 무섭죠. 공포스럽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앞에 대해서 미리 알고 보면 사실 무서운 감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 시장도 역시 예고됐던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 지난주 좀 변동성이 있었어도 잘 참고 이번 시장 이겨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8시 반부터 이제 기자회견 소식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9시 정도 때까지 이제 기자회견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내용 자체는 별로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동안 이번에 갑작스럽게 불복에 대한 선언을 한 게 아니고 이전부터 역시 불복 선언에 대한
뉘앙스를 계속 내놨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도출된 악재는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었던 그 정도의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마다 시장은 어느 정도의 또 이런 변동성 장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시장의 큰 방향성은 분명히 이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고 그다음에 결과가 바뀌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상승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또 잘 대응을 해보신다면 이번 시장도 역시 좋은 결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대선 결과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의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시장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갈 것이라는 부분 전망을 해주셨으니까요. 시장 대응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이스텍 네, 제이스택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1,100원에 20%. 네, 11,100원에 비중 20%요. 네,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되게 오래됐는데 영 못 올라가네요. 모든 네, 거 다 올랐는데. 네, 좀 오랫동안 한 1년 정도는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 주가가 좀 네. 많이 올라오지를 않아서 답답하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가. 네, 알겠습니다.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여쭤봐 드릴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제이스택을 11,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이번 주에도 크게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제이스택이라는 회사는요, 상당히 대응하기가 힘든 회사예요. 제이스택을 어떤 이유 때문에 사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제이스택을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아니, 처음에 살 때는 네. 그 전망이 좋다고 해가지고 네, 그때는 샀는데 네. 이게 오래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오래됐는데 계속 내려가니까 아, 그래요. 영문을 모르잖아요, 올해는. 왜 그러는지. 일단 제이스택이라는 회사를 일단 놓고 보면 뭐 좋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뭐 방송에서일지 아니면 지인분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업의 실적을 잠깐 확인을 보면요. 제이스택 원래 기업의 주가라는 건 실적을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이스택은 지금 실적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이 어떤가요? 2020년도 실적이잖아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건 이 회사가 지금 적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하. 실적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가는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제이스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기업은요, 개인 투자자가 좀 거래하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다른 어떤 수급이 움직여도 이 기업은 주가는 뭐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다만 거래량이 없어요. 한 가지 이 거래량을 좌지우지하고 주가를 움직이는 건 바로 기관이에요. 네. 대표적인 기업이거든요. 제이스텍은 지금 네. 위에 파란색 선 보이시죠? 파란색 선. 네. 이게 바로 기관 수급이거든요. 근데 네. 기관 수급을 딱 이제 차트에 같이 연결해서 같이 보잖아요. 그러면 네. 겹쳐서 딱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제이스텍 주가하고 지금 기관 수급하고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움직이고 네. 있죠. 네네.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기관 수급이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가죠. 그죠? 아하. 기관이 살 때 주가가 올라가죠. 기관이 네. 팔 때 주가가 빠져요. 그죠? 기관이 살 때 네. 주가가 올라가고 빠집니다. 지금 기관이 사고 있나요? 안 사고 있죠. 네. 네, 수급도 잠깐 볼게요. 지금 수급을 잠깐 보면 지금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 지금 거의 들어오질 않아요. 자, 이것도 역시 제가 쭉 길게 화면에 다 보일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이 기업은 외국인들 그래도 최근에 사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관 쪽에서 안 사죠. 네. 그러니까 주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알지 못하면 제이스택은 아예 매매를 안 해야 돼요. 네, 이걸 알아야 제이스택을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제이스택의 경우에는 기관 쪽에서 수급을 좀 기다려야 돼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좀 많이 밀려 내려온 상황이라서 어느 순간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 주가가 또 올라오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번 올라올 때 잘 파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위쪽으로 가격대가 좀 비싸요. 네, 11,100원이면 사실 좀 비싼 가격대고요.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지금 현재로서 보면 좀 적정 주가라고 보여지는 건 한 10,000원 정도 선까지는 이 반등 여력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10,000원 정도? 그렇죠. 일단 우리가 또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업은 뭐 실적, 뭐 현재 뭐 성장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제 수급, 그리고 수급 안에서도 기관 쪽 수급이 중요한 기업들. 이런 것들은 또 그에 따라서
매매를 할 때 좀 많이 참고를 해야 됩니다. 아, 아시겠죠? 거래량이 원치 없기 때문에 네, 이 거래량 자체를 만드는 건 기관 쪽이죠. 그래서 기관. 외국인이나 누가 사도 사실 이 기업의 주가는 안 움직여요. 기관이 사줘야 움직이거든요. 네, 그런 아. 특징이 있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그럼 네. 만 원까지는 올 거라고요? 네, 10,0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 정리만 잘 하세요. 네, 갑자기 올라오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수고하세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기관 수급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최근에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10,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10,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잘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메리츠 하재요. 네, 메리츠 화재 매수가랑 비중은요? 14,750원에 50%. 네, 14,750원의 비중 50%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제가 배당금 때문에 샀걸랑요. 네, 네. 너무 빨리 샀나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흐름이 지금 뭐 환경 쪽이잖아요. 네. 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갖고 목표가나 좀 한번 알아볼까 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배당금 때문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 시기는 괜찮을지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로 잡으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메리츠 화재는 14,750원에 비중이 50%좀 크게 들어가셨는데 매수를 잘 하신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배당금 때문에 매수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배당 지금 보면 이 기업은 배당의 경우에는 보통 2018년도부터 이제 확인을 해보면 800원대 배당을 하고 있거든요. 800원대 2019년도도 850원 정도. 그래서 850원 정도의 배당으로 일단 계산을 해보면 배당 수익률이 한 5% 정도가 나와요. 예. 그죠? 그거 보고 매수하신 거죠, 그죠? 예, 예. 네. 근데 메리츠 화재가 주가가 좀 안 움직이고 해서 좀 답답하다는 거잖아요. 예, 예. 네, 근데 좀 약간 맞지가 않는 게 배당을 보고 매수하셨는데 배당을 보고 매수한다는 건 사실 우리가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수한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죠. 근데 네, 주가의 상승을 보고 매수했다는 건 사실 이건 시대 차익을 위해서 매수하신 거고요. 예. 그죠? 이번에 네. 너무 많이 올라가고 조정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다가 네, 좀 너무 뭐 자동차주도 많이 올라가 있고 네. 그래갖고 제가 볼 때는 기다리다가 네, 좀 이걸 산 거길래 한번. 네. 종목에 대한 선택은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본인의 성향에 맞아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예, 예.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나는 배당 수익을 위해서 5% 정도에 만족하겠다. 예. 그렇다면 지금은 당연히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나는 배당 수익률을 기본으로 그냥 깔아놓고 거기다 네. 시세 차익을 이제 더 중요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수익이 올라가면 네. 이제 매도로 이제 생각하고 있걸랑요. 예, 그건 이제 되게 배당 말 네. 정도 되면 이제 배당금 쪽에 많이 네. 기관이 많이 사더라고요. 되게. 제가 볼 때는 일단 배당 시즌이 되면 기관 쪽이 예. 사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예, 배당을 본 게 아니라 그걸 본 거잖아요. 시세 차익을, 그죠? 중요한 거. 예, 예, 예. 네. 예, 그렇죠. 네, 지금은 사실 배당 관련주들을 잡아놨을 때 뭐 메리트는 충분히 있어요. 근데 사실 예.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예. 올라간 종목들도 많이 있죠. 근데 많이 예, 올라간 예. 종목들의 특징은 대부분 테마주죠. 근데 예, 예. 지금 대형주들 보면은 정말 싼 종목들, 싸게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바닥이 막 있는 종목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메리트를 일단 좀 따져봐야 돼요.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지금 먼저냐, 아니면 밑에 있는 종목들, 가격적인 메리트가 먼저냐. 이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당에 대한 관심은 아직은 없어요. 좀 시기는 조금 더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당으로 본다, 뭐 그래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게 기대한다? 그거는 너무 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른 시점에 매수하신 거고요. 다만 메리츠 화재는 손해보고 네. 팔 종목은 아니에요. 네, 손해보고 팔 기업은 아닙니다. 이 기업은 배당 수익률까지 고려를 해서 좀 연말까지 끌고 가신다면 이 기업은 배당 수익률 플러스 시세 차익에서 16,000원에서 17,000원까지도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네, 16,000원 보고 간 거걸랑요, 솔직히. 뭐 그렇게 16,000 욕심은 되면 많진 않네요. 그러면 예, 16,000원 네. 내고 팔고 네,
딴 정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16,500원까지 예, 노려보셔도 괜찮으니까 16,500원까지 왔을 때 그때 수익 실현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도 가격은 한 얼마 정도 잡아야 돼요? 한 13,400원 잡으면 되나요? 사실 저는 지금 이 가격 정도면은 손절가는 굳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6,500원까지만 잘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말까지 보유를 해보시면 배당 수익률과 시세 차익 모두 얻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손절가는 따로 잡으실 필요 없다는 말씀 드렸고요. 목표가는 16,5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에코프로요. 네, 에코프로 매수가랑 비중은요? 38,500원에 20%입니다. 네, 38,500원의 비중 20%세요. 예, 예. 네, 오늘 현재가 47,000원인데 수익이 많이 나셨네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이거 뭐, 업계 분할한다 해가지고. 아, 네. 그래서 이거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이걸 5만 원을 보고 가져가던데.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를 5만 원으로 보고서 이제 보유를 하시려고 했는데 이제 분할 이슈도 있고 어떻게 매도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에코프로 38,5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은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 원래 목표가를 5만 원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우리가 목표가라는 건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시청자분 지금 보면 이제 애널리스트라는 그 단어 들어보셨나요, 혹시? 애널리스트? 증권사 애널리스트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 예, 예. 네. 증권사에서 이제 기업 보고서들 있죠. 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쓰는 사람을 애널리스트라고 얘기해요. 예. 근데 애널리스트들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겠죠. 그죠? 이 전공 분야도 이제 이쪽을 전공해서 뭐 석사나 박사까지 한 사람들이 보통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뭐 경제라든지 여러 다방면을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보고서 쓸 때 목표 주가를 설정하거든요. 목표 주가를 제시해 줘요. 근데 그 목표 주가를 맞춘 애널리스트는 거의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예. 우리가 설정해 놓은 목표 주가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5만 원 정도 이게 그리고 좀 위험한 게 만약에 5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5만 원 정도까지 오지 않고 49,800원까지 오면 안 팔아요. 그때부터 주가가 떨어지면 못 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 네. 오늘 뭐 그걸 한다 해서. 네. 저번에 내가 네. 5만 5천 원까지 갔는데. 네. 5만 원에 반을 팔았거든요. 네. 반을 팔고 반을 나눴었는데. 네. 팔고 나니까 5만 5천까지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네. 이번에는 뭐 한 5만 원 보고 그냥 5만 원 되면은 빠져나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 네. 또 뭐 이 회사가 보니까 실적도 또 좋아지고 네. 이게 내가 에코프로를 오래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또 무슨 뭐 인적 분할인가 뭘 한다고 이래서 네. 그걸 하면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궁금하고. 사실 인적 분할 자체가 회사의 가치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회사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인적 분할 자체가.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38,500원이면 가격 이제 매수하고 나서 수익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보통 저도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과거에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주가가 빠지면 사실 그때 팔 거리라는 생각을 또 하거든요. 예. 예. 네, 그리고 지금 뭐 기업이 실적이 만약에 이 기업이 실적이 안 좋았다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네.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원래 뭐든지 선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 기업도 그래서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선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라왔던 거고요. 지금 더 올라갈지 이번에 5만 5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는 사실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지금은. 또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만 원 정도 가격대를 보고 계시지만 지난번에 보면 10월 달에 주가가 올라갈 때 5만 원은 못 올라가고 밀렸잖아요. 오늘도 역시 거기서 지금 밀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주가가 여기서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차라리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요. 지금 가격에서. 그리고 지금 나머지는 대응을 하셔야 돼요. 45,000원 정도 손절가 잡아놓으시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나머지 절반 정도만 5만 원까지만 보세요. 그래서 절반은 지금 현재 수익 실현, 그리고 절반에 대한 부분은 손절가 45,000원, 목표 주가 5만 원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적 분할 이슈는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짚어드렸고요. 지금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손절가 45,000원, 목표가 5만 원 보고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동진 세미캠요. 네, 동진 세미캠 매수가랑 비중은요? 34,000원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입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 종목은? 어제 종가로 실적이 좋다 그래가 어제 종가로 따라 들어갔는데 네. 하자마자 내리네요. 아, 실적이 좋다고 해서 어제 종가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네, 오늘은 한 2%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럼 대응법 좀 여쭤봐 드릴까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동진세미캠 34,000원에 어제 종가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상승 막바지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신 건 뭐 다들 주가 상승의 이유는 이제 결국은 실적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매수를 하시는 건데 일단 뭐 동진 세미캠이 혹시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세요? 예, 반도체 후공정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동진 세미캠이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요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죠? 예, 그렇죠? 제가 항상 이제 항상 2분기 때도 실적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주가를 보면 그동안 이제 지난 3월달 저점부터 해서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주가가.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조정이 나온 거죠. 사실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 떨어졌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그 실적이 좋다고 해서 계속 주가는 올라가진 않아요. 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건 아직은 전망이거든요. 예, 확실한 건 아니에요. 전망이거든요. 기대감이 어쨌든 지금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또 올라오고 있는 거고. 제가 볼 땐 동진세미캠은 다시 한번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가져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첫 번째 올라왔을 때 그 상승이 꽤 강했거든요. 8월 달에. 예. 그리고 지금 예. 사실 앞으로 뭐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있지만 실제로 그런 우리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이런 기대감만 보면 저는 35,00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상승 여지는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동진세미캠은 지금 중간중간마다 뭐 올라가고 떨어지고 약간의 흔들림은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항상.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네, 좀 편안하게 예. 들고 가시면서 35,0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 수익 실현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35,000원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올라오면 수익 실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TI인데요. 네네. 19,250원에 20%입니다. 네, 19,250원의 비중 20%요. 네, 어떤 그런데 점이- 지금 네, 너무나 많이 빠져가지고 네. 이거 민속가까지 올라올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매수가까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예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STI는 19,25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제 15,000원대까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좀 흘러내렸거든요. 이제 STI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올라왔던 시기에 매수하셨을 거예요. 8월 달 정도 그때 아마 매수하신 것 같은데 예. 사실 STI라는 회사가 이제 뭐 최근에 반도체 쪽도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 기업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크게 이제 증가하거나 이제 이런 변수들은 없거든요. 꾸준하게 안정된 실적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가격이 올라갔을 때 주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계속 또 빠지거나 약간의 이제 변동성 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매수한 가격대가 지금 뭐 19,200원 정도 치잖아요. 그죠? 그 정도 가격이면 사실 저는 비싼 이제 달성하지 못할 정도의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신 매수 시점이 좀 좋지는 않았던 거죠. 왜냐면 주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빠지고 계속 이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시간적인 부분에서 투자를 좀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2만 주 정도 거래대금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상당히 좀 많지는 않네요, 이 기업이. 그쵸? 네. 거래가 평소에. 그러니까 아마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시장에서 관심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 이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건 시장에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심은 거래 쪽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래도 빠르게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시간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 주가 2만 원 정도까지는 도달 가능해 보입니다. 대신 네. 좀 시간 싸움을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네. 2만 원 정도까지 좀 길게 보시면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잘 한번 끌고 네.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내년 상반기까지 천천히 좀 기다려 보시고요. 목표 주가 2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댓글에 올라온 상담들 중에서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인데요. 대한항공은 매수가 29,900원에 비중 15%이신데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29,900원이면 지금 가격이에요. 네. 지금 사고 나서 바로 연락 주셨나 싶네요. 네. 자, 일단 대한항공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항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기업은 코로나19로 가장 직격탄을 맞았던 이제 업종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사실 그 여객적인 부분에서의 수요가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화물 쪽으로 이제 그 뭐 비행기를 개조하면서 화물 쪽에서의 어떤 실적을 좀 끌어올리면서 그래도 예상보다 괜찮은 실적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달러와의 하락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화에 대한 어떤 부채 부분도 좀 경감이 된 상황이고 유류 이제 유가 역시도 많이 떨어진 상태라 제가 볼 때 대한항공 지금은 시세가 이제 강하게 나오지는 않아도 현재 이 정도면은 실적에 대한 저점을 좀 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시간 싸움을 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은 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한 24,000원 정도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끌고 가시면서 24,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바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24,000원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잘 보유해 보시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펩트론입니다. 펩트론은 18,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펩트론을 지금 18,9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고 지금 10%신데 이 기업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질문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온 상황이라서.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 자체가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 소식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업을 우리가 이제 그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기 전에 꼭 체크해 봐야 되는 건 이 기업이 현재 재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페트로는 누가 보더라도 이제 자금적인 부분에서 좀 힘든 상황이고 투자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았다면 좀 피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일단 대규모 유증으로 인한 이슈는 어느 정도 물량들은 소화가 좀 된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이 기업은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매수가보다는 좀 낮습니다. 18,000원 정도까지는 시간적으로 조금씩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에 올라오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18,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는 종목을 교체해서 다른 종목으로 가보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상증자로 인한 물량들은 대부분 소화가 됐지만 그래도 수익권으로 올라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18,000원부터는 조금씩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한국 맥널티입니다. 한국 맥널티는 7,63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8%이신데 매수가에서 매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한국 맥널티 7,630원에 일단 매수를 하셨고요. 그럼 비중이 지금 8% 정도 되시는데 자, 일단 뭐 지금 이 기업은 딱 봐도 이 거래가 그렇게 좀 활발한 기업은 아니에요. 지금 거래량이 평균에 지금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5만 주 정도, 그리고 3억 정도의 거래가 나왔는데 7,600원대. 원래 매수하면 안 되는 기업인데 말이죠. 일단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충족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즉 매수를 할 때는 어떻게든 매수를 할 수 있지만 팔기가 굉장히 힘든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지금 메이저 쪽에서의 수급도 들어오기 좀 힘든 그런 구조.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이제 단기적으로 계속 급등하기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한번 주가가 올라갔을 때
20%까지 한번 치고 올렸다가 결국은 종가에 마이너스로 빠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중간에 한번 치고 올렸다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올라왔을 때 잘 파시는 게 중요합니다. 7,600원대 지금 매수하셨는데 매수가 정도까지 회복은 조금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7,000원 정도까지 왔을 때 7,000원 위쪽으로 한번 올라오면 그때 빠르게 정리하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급등락이 나올 수 있는데 올라오면 7,000원대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네페스입니다. 네페스는 28,861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4%이신데 자회사 상장 후의 전망이 좀 어떨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자회사 상장. 자, 지금 일단 뭐 뉴스 공시를 잠깐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업체 네페스 아크가 오늘 11월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네페스 역시 뭐 상장에 대한 어떤 효과는 분명히 기업들은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날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날짜를 보면 11월 달이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정확한 그 날짜들이 17일 정도로 지금 보면은 사실 10일 우리가 그 과거에 이제 국내 증시에 최근에 상장되었던 빅히트라는 기업이 아시죠? 빅히트.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상장 전까지는 주가가 이제 뭐 많이 올라가다가 막상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그 전에 반응했다가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SK 그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바이오팜 상장 당시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반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주가는 오히려 또 쭉 힘이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8,000 지금 860원 정도에 매수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수익에 좀 나서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목표 주가는 31,000원 정도까지 보시고요. 31,000원 정도에서는 수익 실현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회사가 상장된 다음에는 관련주들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31,000원에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은 6,84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6,840원에 10%.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대가 6,440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매수한 가격대하고 실제로 지금 현재 손실 구간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동국제강은 지금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시기가 맞아요. 철강 쪽에서 이제 철강주들이 관심 먹기 시작하면서 이때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 힘이 좀 빠져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철강주들은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충분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가격 메리트가 좀 더 좋은 종목들이 있었어요. 철강주 안에서도. 근데 동국제강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마 탄력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올라갈 때 움직임. 그래서 일단 뭐 올라갈 때도 탄력이 좋다면 떨어질 때도 역시 하락에 대한 탄력도 좋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밀려있던 거고요. 저는 지금 약간 불안하시다면 7,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괜찮고요. 제가 볼 때는 7,500원 정도까지 끌고 가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목표 주가는 저는 7,500원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 여력 있다고 하고요. 목표 주가 7,5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은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AP 시스템요. AP 시스템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3,000원에 20%요. 네, 23,000원의 비중 2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사고 나서 계속 힘을 못 써가지고 네. 한 3개월 다 됐는데 그래서 궁금했어요. 네, 3개월 정도 보유를 하셨는데 매수하신 다음엔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해서 손절을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냥 기다리는데 이거 여기 올라갈 수 있는지. 네네네,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바로 네.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AP 시스템 23,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계속 보유를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AP 시스템은 사실 그 상담이 꽤 많이 와요. 네. 네, 꽤 많이 오는 종목이고요. 그만큼 이제 이 기업이 그만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했던 것만큼 흐름을 안 주기 때문에 상담을 많이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AP 시스템은 이제 시청자분은 어떤 점을 좀 좋게 보셔서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어떤 점이 좋아 저기 보셨어요? 그 데일리 2대1 방송에서 추천 종목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찌 보면은 이 기업을 이제 소개해 드린 건 아마 기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 소개를 해 드린 것 같아요. 그만큼 기업은 안전해요. 굉장히 이제 괜찮은 기업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기업의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OLED 쪽 아시죠? OLED라고 들어보셨죠? 네. OLED. 이 OLED 쪽에 대한 어떤 삼성이라든지 LG 쪽 이런 투자 소식들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변수거든요. 투자 소식이 있으면 AP 시스템은 바로바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네. 주식은 사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빠른 종목을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네. 이제 가급적이면 내가 사고 나서 빨리 수익이 났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종목들을 사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종목들을 사신 분들은 대부분 다 1년, 2년, 3년 고생을 해요. 네. 오히려. 네. 네. 오히려 지금 느리다고 생각되는 종목 있잖아요. 그런 종목을 사신 분들이 오히려 수익이 더 빠르고 더 많이 나요. 그런 것처럼 주식은 결국은 투자를 내가 욕심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에서의 투자는 확실하게 진행이 돼야 그래야 결과가 나옵니다. 꽃도 씨앗을 딱 뿌렸을 때 그냥 뭐 씨앗이 물 주고 바로 심자마자 바로 꽃이 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참 시간이 걸릴까요? 그렇죠. 이건? 시간은 당연히 걸려요. 근데 이 종목을 만약에 정리하고 다른 빠른 종목을 사려고 하잖아요. 네. 그 종목 빠른 종목을 사는 것보다 이 종목이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네. 좋은 결과를 위해서 지금은 시간 투자를 하고 있다. 나중에 이 기업은 정말 활짝 좋은 이쁜 꽃이 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끌고 가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일단 내년 상반기쯤 괜찮겠습니까? 내년 상반기 괜찮죠. 제가 볼 때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는 아마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목표 주가는 26,000원까지 먼저 보시고 이 가격 네. 넘어가면 27,000원까지 보셔도 괜찮아요. 예. 네, 그러니까 잘 한번 끌고 가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간 투자하시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목표 주가 26,000원과 27,000원 두 가격대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내년까지 잘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XM 4,000원에 20% 샀는데요. 네, XM 4,000원에 비중 2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걸 계속 들고 있을지 네. 아니면은 본전 정도에 팔지 궁금했어요. 네, 그래도 가끔씩 매수가에는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매수가 정리를 할지 아니면 손절을 할지 고민이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XM 4,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매도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 계속 뭐 왔다 갔다 그 가격대에서 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 XM을 매수하신 건 뭐 정책적인 테마를 좀 기대하고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아니요. 테마는 몰랐고요. 네. 데이터 베이스하고 뭐 AI, 빅데이터 이런 걸로 네. 앞으로 전망이 좀 괜찮을 거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AI라든지 빅데이터 이쪽은 4차 산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정책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성은 분명히 뭐 앞으로로 본다면 좋아 보이죠. 하지만 주가는 결국 이제 그 전에 꽤 많은 시세가 한번 나온 다음이에요. 지금 현재 주가는. 근데 앞으로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10년 전에도 전기차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뭐 이세돌 구단하고 또 바둑 뒀을 때 그때도 한번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도 한번 올라갔다 주가 또 빠지고 계속 못 올라갔다가 이번에 또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내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면 기업을 보고 내가 진짜 5년에서 10년 정도를 보겠다. 그러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단기의 주가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XM은 그래서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떨어지고 이 잠깐의 기간 동안의 움직임은 결국은 테마적인 이유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성장성 이런 것들보다는. 제가 볼 때는 XM은 이미 4,000원 정도에서 계속 거래를 하고 있어요. 트레이딩 하면서. 이때 올라가면 4,000원에서 계속 물량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4,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더 위쪽으로 쏘아 올리기는 사실상 아직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4,000원 정도에서 그냥 정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업은. 예, 알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4,000원대에서 저항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현대모비스요. 네, 현대모비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23만 1,000원 40%요. 네, 23만 1,000원의 비중 40% 맞으시죠?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향후 주가가 어떻게 될까 걱정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자사주 수박이라는 얘기도 많이 접했는데 네. 향후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자사주 소각 이슈도 나왔는데 향후 주가 전망이 궁금하시고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바로 예.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현대모비스는 23만 1,0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조금 수익 중이신데 자사주 소각 같은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주가 전망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현대모비스는 제가 이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자사주 매입과 이제 소각 이슈가 있잖아요. 예, 예. 지금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자사주 매입해서 이제 소각을 하는 그런 뉴스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다. 이건 어떤 이제 주가에 어떤 이제 영향을 주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정확히는 예.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그 스마트폰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 손에. 예, 예. 이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하나에 이제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은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비싸겠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그런데 똑같은 스마트폰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예. 그러면 이 스마트폰의 가격은 1,000만 원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아주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그죠? 예, 예. 그만큼 이제 또 더 많은 물량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죠? 가치는. 예,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이건 반대의 경우예요. 소각한다는 건 예. 결국은 없앤다는 거잖아요. 예, 거래는. 예. 결국은 이제 많이 있던 2개 있던 스마트폰 중에 하나가 없어진다. 그럼 가격은 예. 올라가겠죠. 그죠? 예, 근데 예. 주가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소각을 한다면. 예, 예. 그래서 예, 예. 주가는 긍정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지금 현대모비스는 사실 기업을 모르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알고 계시죠? 그만큼 예, 예. 안전한 기업이라는 건 분명히 또 예, 알고 예. 계실 거고 제가 볼 때 현대모비스는 현대기아차 쪽에서 어찌 보면 이제 뭐 자율주행 이슈라든지 뭐 전기차 예, 예. 수소차에 대한 이슈 이걸 다 예, 예. 포함하고 있는 게 현대모비스예요. 예, 예, 예. 그만큼 기술력은 정말 뛰어난 기업이거든요. 다만 그래서- 주가가 예, 좀 예. 심심해요. 그렇죠? 예, 예. 예, 제대로 막 재미를 주진 못해요. 예, 그 대신 그래도 네. 장기적으로는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왜냐면 국가 정책도 뭐 뉴딜 정책 네. 그래서 네, 국가 차원도 밀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요거를 저도 장기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서너 달 정도는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라서요. 3, 4개월 정도를 바라보신다고 하면 당연히 가져가는 게 맞고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27만 원까지 금방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그 정도 기간이면. 예,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26만 5천 원 정도까지만 보고 그 정도 예, 예. 오면은 정리만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네, 자사주 소각은 주가의 긍정적인 이슈고 현대모비스 안정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계신 3, 4개월 정도 충분히 보유 가능하실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26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호미팜이요. 코미팜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6,307원에 15%입니다. 네, 16,307원에 비중 15%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우, 거의 매수가까지 2번 왔는데 잠깐 자리 비운 사람 놓쳐갖고 아. 매도를 해야 되는지 대응 방법 좀 알려주시려고요. 네,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는 매도를 못 하셔서 이제는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코미팜을 16,307원에 매수하셨는데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면 안 되는데 샀어요. 이거 왜 사셨어요? 호미팜. 어느 분 추천해 주셔서 샀는데 그때 놓쳐가지고요. 추천을 할 때 지인분이죠? 아니요. 아니에요? TV 방송에서 네네. 아마 추천 이유가 아마 그 코로나19 치료제 쪽일 거예요. 그 이슈로. 네, 그때 네.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관련주들을 매수하면 안 돼요. 절대. 네. 개인들을 이번에 제가 이제 계속 경고를 해드리는데 네. 다시 올라오기 힘든 역사상으로 가장
이제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기업은 앞으로 진짜 10년이 돼도 그 주가까지는 올라오기 힘든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기업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기업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코인팜은 그나마 이 기업은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왔던 시기가 3월 달이거든요. 3월 달에 네. 고점으로 보면 지금 주가는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이슈가 나오기 전 주가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은 부담은 없어요. 기다리면 매수 가격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네. 그 대신 잘 팔아야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코인팜은 지금 기본적으로 실적이 계속 적자죠. 그래서 적자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슈로 인해서 한번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고 올라오면 잘 파는 방법밖에 없어요. 16,500원 정도까지 일단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16,500원에 항상 걸어두세요. 매도를. 매일매일 가격이 걸어놓고. 네. 그러면 어느 순간 한번 팔리면 그때 정리가 될 거예요. 네. 이건 애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도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코로나 테마주들은 이제 안 보시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지금 가격적인 부담은 덜한 자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 걸어 놓으시고요.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인프론 바이오. 네, 인트론 바이오요. 예, 뭐 탐적인 대상 뭐 어쩌고 하는데, 네네. 오늘 오르면은 좀 팔아볼까 했더니 또 네. 내려오네요. 네, 이거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16,300원이요. 네, 비중은요? 네, 17% 정도 돼요. 네, 16,300원에 비중 17% 가지고 계시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 올라오다가 이제 오늘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네요. 예, 네, 그러면은 이 종목 대응법 좀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인트론 바이오 16,3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제 다음에 올라가면 때 매도를 하려고 하셨는데 또 놓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이렇게 조급하시죠? 자, 인트로바이오 매수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시청자분. 뭐 바이오주가 무슨 네. 장래성이 있다 그래서 뭐 탐적인 대상 뭐 유효성 확인 네. 뭐 어쩌고 그런 그래요. 것도 나오고 네. 특이의약품 혹시 인트로바이오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세요? 뭐 다른 건 몰라요. 몰라요. 원래 이 기업이 지금 이제 탄저균 관련해서 유효성 평가, 이제 유효성 우수 성과를 냈다는 그건 최근에 나온 뉴스고요. 중요한 건 이 기업이 이제 원래는 동물용 항생제 있죠. 예. 네, 동물용 항생제 대체제 사업이 사실 실적을 견인해주고 있는 사업이에요. 꾸준하게. 예.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새롭게 슈퍼박테리아 이쪽 사업을 예. 또 영위하면서 시장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기 시작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인터론 바이오라는 회사는 기업은 괜찮아요. 정말 괜찮은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 이 뉴스 자잘자잘한 뉴스에 반응하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지금 인터론 바이오는 지금 이런 뉴스들에 이제 바로 반영이 안 되는 기업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어느 순간 반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인터론 바이오는 우리가 짧게 본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좀 길게 한번 들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주가도 충분히 많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인터론 바이오는 2만 원까지도 그냥 끌고 가시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끌고 가셔서 2만 원까지 한번 목표 주가 설정해 놓고 잘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많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길게 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목표 주가 2만 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ITM 반도체 네, ITM 반도체 매수가랑 비중은요? 55,000원이 20%입니다. 네, 55,000원에 비중 2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한 62,000원까지 갈 수 있나 싶었어요. 한 6만 원 이상까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를 목표가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갈 수 있을지 한번 전망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ITM 반도체는 55,000원에 매수하셨고 62,000원 정도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62,000원 정도면 사실 이렇게 달성 불가능한 목표 주가는 아니에요.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2차 전지 쪽과 관련된 이슈도 좀 타면서 주가가 또 올라왔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지금 매수를 하고 나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오늘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질문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62,000원 정도가 아니라 65,000원 정도까지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M 반도체는 그냥 끌고 가시고요. 65,000원 정도까지 왔을 때만 정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시청자분? 네, 설정하신 목표가 62,000원 정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보유하신 다음에 수익 실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네온테크인데요. 네온테크는 3,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이 종목 매도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3,200원에 지금 15% 정도 지금 비중이신데 일단 지금 기업 자체의 주가를 봐도 사실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 기업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건 눈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확인을 해보면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이 동반이 됐거든요. 근데 그 전에 거래량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네온테크는 이 거래가 아직 남아있을 때 정리를 좀 빨리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200원에 매수하시고 나서 지금 좀 물려 계신 거죠. 제가 볼 때는 3,300원 정도, 3,200원? 3,200원 정도는 오히려 매수할 가격이 아니었네요. 매수를 하는 가격이 아니라 정리를 해야 되는 가격이었거든요. 반등 시에 저는 3,200원 매수가 회복됐을 때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200원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이스트 소프트는 8,38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8,380원. 제가 이 기업을 매수를 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 최근에 거래량이 한번 동반이 됐거든요. 그리고 와서 지금 주가가 좀 눌려있긴 한데 아마 차트를 가지고 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일단 보안 관련주들도 최근에 시세가 한번 나왔다가 좀 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보안 관련주들은 특히나 이제 괜찮은 기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보안 관련주들은 이슈가 있을 때만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거의 1, 2년 또 몇 년 동안에 정말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슈가 있을 때 잘 빠져나오지 못하면 또 고생을 합니다.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 한번 눌렀지만 거래가 좀 줄어든 상황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거래만 들어온다면 한 번쯤은 반등 여지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일단 올라왔을 때 잘 빠져나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8,700원 정도까지만 목표 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업은 손절가도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거래가 좀 말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투매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빠져나올 기회가 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8,1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8,100원, 목표가는 8,7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일바이오입니다. 제일바이오는 8,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주가 흐름이 답답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 기업도 중간중간마다 이제 올라왔던 흐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제일바이오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기업은 올라올 때 빠르게 잘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를 못 하시면 또 계속 답답하고 지루합니다. 원래 이제 기업 자체의 주가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8,800원 정도까지 한번 튀어오르면 그때 정리를 잘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 8,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가의 움직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올라올 때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8,8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11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11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익이네요. 네.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죠. 이 기업은 오히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수익일 때. 삼성물산은 최근에 이제 그 삼성 쪽에서의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 삼성물산이 뭐 계속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결국 그거는 일종의 시나리오일 뿐이거든요. 이 시나리오가 과연 현실화된다? 그렇게 안 될 경우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삼성물산이 정말 주가가 뭐 그렇게 해서 계속 올라갈 것이냐 이것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런 과정들이 결국 삼성물산의 장기적인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최근에 이 한 번의 반등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거래 자체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저는 차라리 삼성물산은
수익에서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 이슈로 최근에 주목을 받았는데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실 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모그린텍입니다. 아모그린텍은 매수가가 15,000원에 비중은 30%이신데 손실이 커서 걱정입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가격대가 12,000원이니까 지금 현재 손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네. 비중도 30%고. 아모그린텍의 경우에는 지금 매수 가격이 15,000원 정도 수준이면 사실 매수 가격이 낮은 가격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많이 지금 올라왔을 때 지금 매수를 하셨고 거의 따라붙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중요한 건 회복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겠죠. 제가 볼 때는 15,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먼저 좀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최소한 14,000원 정도까지 회복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14,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14,0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요청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14,000원대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4,000원까지 올라오면 다시 한번 상담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미코입니다. 미코는 18,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18,000원, 18,500원에 지금 매수하셨으면 역시 좀 비싸요, 너무. 자, 일단 지금 말씀드리면 이제 결국 코로나19와 관련된 테마주들은요, 거품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위쪽에 고가권에서 움직일 때 매수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17,000원 정도까지 반등 나왔을 때 이 가격만 넘어서도 빠르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하락 흐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코는 17,000원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좀 높기 때문에 17,000원대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미코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